자, 시사 이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걸 잠깐 볼 건데요. 이름이 조용한 사직 신드롬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좀 유행이니까 한번 보시면 콰이어트죠. 조용한, 퀴팅,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사직.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용하게 사직을 했다는 건데, 실제 사퇴, 뭐 사직했다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게 조용한 사직이라고 지금 개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퇴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일터에 떠나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한대요. 매우 소극적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딱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딱 퇴근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딱 아침 9시부터 그 다음에 18시까지만 일을 하고 딱 주 5일만 근무하는 거. 대신 이제 근무할 때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주는 업무만 하는 거고, 그래서 매우 소극적으로 일 처리를 대하는 경우를 조용한 사직이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경작에서 이런 용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잠재적 실업자. 자, 잠재적 실업자 용어는 뭐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0인 경우. 그래서 보통 이제 있으나마나 노동자를 잠재적 실업자. 근데 둘의 공통은 똑같대요. 퇴사를 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차이점 뭘까요? 1번은 일은 하긴 해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소극적으로만 일을 한다는 개념이고, 경자 말은 잠재 실업자는 소극적으로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딴짓만 하는 거,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인터넷 서핑, 뭐 서칭하거나 인스타그램 쳐다보거나, 그래서 스마트폰 딴짓하거나, 이런 게 잠재적 실업자. 그래서 경작에서는 잠재적 실업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회사에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일하거나 다른 분야로 일을 해야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실업자라고 했고, 경제학에서는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했냐면 후진 농업국. 그래서 후진 농업국에서 산업 구조가 농업이 있고 산업이 있는데, 이 농업 쪽에 잠재적 실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한 거죠. 존재.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을 산업, 그러니까 공업이라고 줘야 되네. 공업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일을 시켜라, 이런 개념으로 잠재적 실업자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럼 여기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공업 쪽에서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공업에 가서 새로 일을 할 때 많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당연히 적은 임금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농업 쪽에서는 농업 인구가 줄겠죠. 이쪽에서는. 그럼 농업 분야에서는 1인당 소득이 늘 수 있어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럼 소득이 느니까 이걸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럼 한 국가 입장에서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어서 경제 성장에 도움될 수 있다는 게 잠재적 실업자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조용한 사직과는 약간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요거에 대한 태도는 뭐에 반대다? 허슬 컬처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대요. 컬처는 뭐예요? 문화죠. 허슬 많이 들어보시죠?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허슬이? 허슬 플레이. 야구할 때.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뛰고 막 하잖아요. 도루도 하고. 홈 들어올 때도 엄청 열심히 뛰고. 허슬 컬처. 그래서 보통 허슬 컬처는 역시 직장 문화인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특히 스타트업에서 많이 하죠. 이쪽 분야에서. 특히 뭐 예전에 보면 IT나 그 다음에 게임 관련된 회사들, 게임 개발사들,
그래서 예전에 제 학교 동료가 리니지 개발 쪽에 참가했거든요. 그 회사로 입사했을 때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IT 근무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업무가 딱 내려오면 일정 기간 내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막 밤새서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집에도 안 가고, 이거 헛설 컬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발로 조용한 사직이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회사에는 애정이 없는 거고, 그 일정 시간 안에서만 그냥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돈을 쓰겠다, 이렇게 개념이 지금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가 약간 이제 흐려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깐 설명드리면, 사람인 있죠, 사람인. 얘네가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 자세를 한번 점검해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원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70%거든요. 여기서 70%. 그래서 지금 70%의 사람들이 월급 받는 만큼만 딱 일한대요. 이분들은. 반면 30%는 월급 이상 일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나한테 300 주면 딱 300 준 것만큼만 일을 하겠다.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만큼만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70%가 되고, 30%는 그 이상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연령별 응답 비율을 보면 20대가 78.5%, 30대가 77.1%, 이렇게. 40대, 50대는 좀 낮게 나오죠. 59.2%, 40.2%. 그래서 요즘에 20, 30대가 대략 뭐 MZ세대란 말 쓰잖아요. 근데 M세대, G세대 또 서로 뭐 이렇게 묶지 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이 차가 있다고. 하여튼 이 30대가 이런 자세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 분들과 좀 다르게. 예전 분들은 진짜 직장에 충성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열심히 일해서 애들도 키우고 집도 사고 했었는데, 요즘 분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 출근, 정시에 퇴근, 그 다음에 월급 받은 것만큼 딱 일을 하고 나머지는 여가생활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에서 대상자가 20대, 30대 남녀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40, 50대 빼고 이 30대에 대해서만. 그래서 야근, 주말 출근시키는 거. 예전에 제 친구도 이제 IBK 기업은행 다녔는데 토요일마다 그 산악회가 있었대요. IBK 안에. 근데 위에 있는 상관이 꼭 토요일 날 등산을 하자고 불러낸대요. 그러면 하급자 입장에서는 안 나갈 수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끌려 나갔다고.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싫은 경우는 문자 보내잖아요. 나 못 간다고. 그래서 야근, 주말 출근, 이런 초과금 많은 기업을 매우 싫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량은 매우 많으나 연봉이 낮은 기업. 대표가 어디예요? 요즘 MZ세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싫어하는 기업. 기업보다는 공무원. 그 예전보다 지금 공무원 시험 그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과거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MZ세대들이 공무원을 덜 준비한대요. 연봉이 별로 높지 않고 일은 많고. 일을 많은 게 알다시피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민원 상담, 민원 관련된 의뢰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일도 매우 가중하고 하다 보니까 연봉도 매우 높지 않고.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9급 공무원 실제 이제 수당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 해서 막 기사 계속 뜨잖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법은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안 되나 봐요. 기사를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대신 이제 뛰는 게 많대요. 뭐 사대보험 관련된 비슷한 거 공무원 연금 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많이 떼다 보니까 실수령이 적은데, 원래는 그 뛰는 돈 중에서 좀 큰 금액이 저축 개념으로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낮은 돈 받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요즘 분들이. 자, 그럼 여러분 20, 30대가 요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가 시간을 헛되게 쓰지는 않죠. 실제 여가 시간을 더 잘 써요. 예전보다 비교해서. 근데 요즘에 이슈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엔잡러라고 있잖아요. 엔잡러.
그래서 일반 지금 주작, 그러니까 뭐 보통 부캐라고 하죠, 부캐. 그러니까 자기의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을 위해서 열심히를 안 하는 거예요. 과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본업만큼 또 부업도 일을 해야 되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 활용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분들이 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근 이후에도 열심히 지금 돈을 계속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유튜버도 하고 따로 뭐 배달 일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비판받은 일은 아니고 과거랑 좀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들 같은 경우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 본업에서 돈을 버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급자들이 승진되는 것도 보이고 월급 받는 것도 보이다 보니까 그 돈 하에서 집 사는 것도 매우 어렵다 보니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많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코인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 세대랑은 또 달라요. 지금 20, 30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 좀 현실적으로 정말 노력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부러울 때 있어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안 했거든요. 재테크에 대해 공부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때는 그냥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 취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 다음 이제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지 본업 플러스 부업에 대한 고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들은 이제 부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나중에 본업에서 보다 부업에서 돈이 더 많이 벌면 본업을 그만두고 이제 부업이 본업으로 바뀌는 경우로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최근 젊은 분들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판적인 내용은 아니라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랑 비교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의 유행이 한국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더 많이 확산된 게 코로나19 때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을 느끼다 보니까 실제 이제 재택근무 하지 말고 직접 들어와서 회사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발도 더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거라서 이걸 충분히 감안하고 뭔가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앞으로 후에는 실제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누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미국에 유행하는 거 한번 아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